역자 서문. 오늘날 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자라는 말처럼 그 본래의 의미가 왜곡된 채 쓰이는 용어도 드물다. 자유주의라는 말은 원래 1.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생산 방법을 기업 생산 및 시장 경제로 대체하며 2. 절대적 전제 정치 대신에 입헌 대의정부 제도를 확립하고 3. 노예제도나 농노제도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예속 대신에 개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위대한 정치적 지적 운동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온갖 힘을 활용하여 그 사회가 지닌 재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유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자유주의라는 말은 이제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사회주의 내지는 간섭주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소위 자유주의자라는 사람들이 기업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통제하라고 외치며 시장 경제를 통한 자율적인 자원 분배보다는 정부의 간섭을 통한 인위적 자원 배분을 지지하고 생산수단의 자적 소유에 대하여 갖가지 제한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자유주의라는 말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가 근래 이르러 이처럼 퇴색된 것은 비단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진행되어 온 사회사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기초 위에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주는 사회질서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한 사회질서를 건설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시장기구를 통한 자원 배분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제도와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입헌 대의정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또한 정부나 국가를 개인이 군림하는 절대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유주의 사상이 실현되어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함을 갈파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자유주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칫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간섭하려는 속성을 지닌 정부의 활동 영역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주의 주장을 펴나감에 있어서 무력을 배제하고 개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호소하고자 하였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실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총칼의 힘이나 정부가 지닌 강제력을 동원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닌 주의 주장이 왜 옳은지를 설명하여 납득시킴으로써 그들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게 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갈파하였다. 그들은 또한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을 경계하고 있으며 인류문화의 역사에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소수가 그 당시에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이념에 반대해서 제시하였던 이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짐으로써 꽃피워졌음을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었던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퇴조를 보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원인을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일에도 따르기 마련인 새로운 사상에 대한 자연적인 반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에 들어와 자유주의 사상이 널리 받아들여짐에 따라 기존 사회질서의 일대 변혁이 이루어졌는데 그와 같은 사회질서의 변혁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전체나 국가의 의지를 보다 더 중시하는 이념에 매료되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부추긴 것이 헤겔의 사상을 비롯한 국가 실상주의 철학이었다. 둘째, 경제적으로 볼 때 고전적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실패라고 인식된 일련의 변혁을 거치면서 정부가 경제 흐름에 깊이 개입하여 시장 질서를 시정해야 한다는 이론이 등장하였다. 특히 케인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칫 파국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시정해야 하며 또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런 주장은 오늘날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정부에 의한 간섭주의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반 일원의 등장 이래 경제 운영에서 점하는 정부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이 등장한 신생 독립국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독재정부 체제를 수립했는데 독재자는 그 속성상 자유주의 이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세계 도처에서 자유주의 진전을 억압하였다. 독재자에게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보다는 개인을 앞세우라는 자유주의 이념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으리라.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볼 때 근래 이르러 고전적 자유주의 이상이 퇴조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아직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함이 더욱더 타당하리라. 이제 역사의 흐름은 다시 그 방향을 바꾸려는 듯하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자유주의 이상에 대립되는 관념이나 사회제도는 하나둘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수많은 독재 권력들이 붕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공산주의 국가들조차 동서해빙과 더불어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옛날에 비하여 무역 장벽은 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이제까지 신성불가침이라고 여겨졌던 정부에 대하여 그 존재 의의가 무엇이며 그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은 종래의 관념에서 볼 때 큰 변혁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자유주의 및 자유화 바람이 도처에서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해방이란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책임하에 행할 바를 결정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임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아직도 반자유주의적인 사고의 잔재가 너무나 많다. 빈부의 격차가 여전하며 한쪽에서는 수백만 명의 인류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군비 경쟁에 천문학적인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으며 인류의 적지 않은 부분이 아직도 독재 정권 아래서 굴종의 삶을 살고 있다. 국내적으로 보아도 이런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유형, 무형의 사회적 장치들이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방해하며 억압하고 있다. 모든 이가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자기 책임하에 자기 의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으리라.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한 배분이 여전하며 모든 이들의 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어떠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 대다수가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면 개개인의 생활에 정부가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리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제한하는 재산의 공개념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보면 진정한 자유주의 국가의 건설은 매우 어려운 일인 듯 싶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주의자가 택할 길이 아니리라. 자유주의자라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하여 자기가 믿는 바가 왜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그의 동료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유주의는 내시당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리공론에 불과할 것이다. 사회 구성원 중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이념에 대하여 공감하고 그러한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의 건설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의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주의가 무엇이며 그 장단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 그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 사상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루드비히 폰 위제스의 자유주의를 번역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와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질서로서 유일하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도가 자유주의의 바탕을 둔 사회 질서라는 저자의 주장에 공감하여
그러한 미제세 사상을 단편적으로나마 국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생각에서이다. 자유주의에 관한 저서 중에서 미제세 자유주의가 최고는 아닐 것이다. 또한 미제스가 자유주의 사상에 관하여 가장 훌륭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서를 내는 것은 미제스가 경제학에 있어서 자유주의 철학을 가장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가장 뛰어난 대변자이며 그의 자유주의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오늘날의 국내 현실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클 뿐 아니라 본서의 내용이 이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쓰여져 있다는데 그 까닭이 있다. 미제스의 자유주의를 읽노라면 때때로 저자의 주장이 지나치게 외골수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많은 경우 미제스가 처음 이 책을 썼던 당시의 사회상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암울했던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제스는 자유주의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서일지라도 거짓이나 잠정적인 타협이라는 기회주의적인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역자로서는 이러한 작업이 처음이어서 번역을 끝내면서 돌아보니 아무런 소양도 없으면서 어려운 일에 무모하게 달려들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전편에 걸쳐 매끄럽지 못한 문장이 허다하며 저자의 참뜻을 곡해한 것도 많으리라 짐작된다. 독자들의 용서를 빌며 아울러 잘못을 꾸짖어 가르쳐주기 바란다. 번역서의 출판을 가능하게 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특히 번역도 창작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힘든 일임을 일깨워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이번 작업이 가능하도록 전적으로 도움을 주신 구속모 박사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난피를 마다하고 끝까지 원고를 읽고 교정에 참여해 주신 이충원, 조동호, 권충원 세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본서의 출간은 불가능했으리라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1988년 9월 난향 속에서 역자